여러분, 오늘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그 사람의 답장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나쁜 사람인 거 아는데 그래도 가끔은 정말 착해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이 보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 사람이 가끔 보여주는 그 한 번의 다정함 때문에 도저히 발을 못 빼는 상황. 오늘은 여러분이 왜 그 지독한 연애에서 매번 호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치명적인 심리학적 덫인 간헐적 보상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나쁜 남자 지훈이의 사례를 보시죠. 지훈이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연애를 합니다. 데이트 날 그는 항상 비싼 식당만 골라가며 미식가인 척 거창하게 주문하죠. 하지만 계산대 앞에만 서면 갑자기 휴대폰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 미안. 지갑을 차에 두고 왔나봐. 일단 자기가 먼저 결제 좀 해줄래? 이따 이체해줄게. 물론 그 이따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심스레 돈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정색하며 말하죠. 와, 너 진짜 계산적이다. 우리가 돈 때문에 만나니? 내가 너한테 쓴 시간은 생각 안 해? 결국 여자는 미안함과 민망함에 입을 닫게 됩니다. 가장 지독한 건 자기 필요할 때만 참는 태도입니다. 여자가 몸이 아파 서러운 날 좀 와달라고 하면 나 내일 중요한 미팅 있는 거 몰라? 왜 나까지 못 자게 해?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라며 냉정하게 전화를 끊지만 자기가 술 한잔하고 싶을 땐 새벽 2시라도 전화를 걸어보고 싶어. 지금 집 앞으로 나와라며 막무가내로 굽니다. 이때 고민하다 나가면 지훈이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역시 나 이해해주는 건 너밖에 없어라고 속삭이죠. 이 짧은 칭찬 한마디에 여자는 지난밤의 서러움을 사랑으로 보상받았다고 착각하며 다시 그 굴레로 걸어 들어갑니다. 물론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도 했었죠. 그럴 때마다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 어려서 사랑 못 받고 커서 그래.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서툴러 하며 꽃다발을 내밉니다. 그럼 여자는 어김없이 오히려 미안해하면 그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그 사람이 잘해준 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9번의 잘못을 1번의 꽃다발로 퉁칠 수 없습니다. 나쁜 여자의 사례도 다르지 않습니다. 30 중반의 수혁 씨는 여자친구 민주에게 완전히 저당 잡힌 삶을 삽니다. 민주는 수혁 씨가 연락하면 기본 3시간은 읽씹하기 일쑤고 주말엔 친구들과 노느라 바쁘다며 만남을 피합니다. 가끔은 의도적으로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수혁 씨의 피를 말리기도 하죠. 수혁 씨가 참다 못해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고 문자를 보내면 그날 밤 민주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오빠, 나 사실 요즘 집안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나한테는 오빠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리고 다음날 수혁 씨의 회사 앞으로 찾아와 평소에는 절대 안 해주던 애교를 부리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을 맛보게 해줍니다. 이 찰나의 달콤함 때문에 수혁 씨는 어제까지 느꼈던 그 지옥 같은 서운함을 단숨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거장 B.F. 스키너는 이미 1930년대에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스키너 상자 실험을 통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매번 먹이가 나오는 상자보다 먹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랜덤한 상자 앞에서 비둘기가 훨씬 더 광적으로 버튼에 집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 보상의 무서움입니다. 여기서 한번 간헐적 보상이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간헐적 보상이라 함은 언제 보상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상이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도 이번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그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한 예로 슬롯머신 도박을 할 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돈이 나오진 않지만 아주 가끔 터지는 잭팟 때문에 재산을 탕진할 때까지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매번 주는 다정함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9번 구박하다 한 번 잘해주는 다정함은 뇌에서 폭발적으로 도파민이 생성되면서 훨씬 더 강렬한 쾌감으로 뇌에서 인식됩니다.
여기에 뇌과학적인 저주가 더해집니다. 신경과학자 울프람 슐츠에 따르면 우리 뇌의 도파민은 보상이 확실할 때보다 예측할 수 없을 때 폭발합니다. 이를 긍정적 예측 오류라고 부르지요. 9번의 무관심 끝에 찾아온 1번의 다정함이 뇌에는 마약보다 강렬한 쾌감으로 각인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뇌는 지금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잭팟을 기다리며 슬롯머신 앞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연애에 뇌가 길들여지면 정작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안정감을 주는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그걸 지루함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연락이 꼬박꼬박 잘 되는 사람을 만나면 뇌에서 도파민 잭팟이 터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이 사람은 좋은데 설렘이 없어라며 스스로 그 손을 놓고 또다시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을 자극적인 나쁜 사람에게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간헐적 보상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비극적인 방식입니다. 당신의 뇌가 평화로운 행복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심리학자 패트릭 칸스는 이를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강한 스트레스 속에서 상대가 갑자기 잘해주면 안도감을 주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급격히 분비되는데 우리 몸은 이 극도의 공포와 안도감을 반복하며 상대방을 마치 생존에 꼭 필요한 존재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첫 번째,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패턴을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반성한다고요? 그건 일시적인 연기일 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상처의 횟수와 행복을 준 횟수를 냉정하게 세어보세요. 90%의 고통과 10%의 쾌락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도박장입니다. 카지노에서 9번 일타가 1번 딴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듯 당신의 마음도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구원자 환상을 버리세요. 나니까 이 사람을 받아주는 거야. 내가 옆에 있으면 이 사람도 변할 거야 라는 생각은 오만이자 착각입니다. 사람은 타인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나쁜 사람들은 더더욱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담사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짐승을 돌보는 건 전문가의 영역이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을 제물로 바칠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차단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이런 관계는 서서히 줄여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마약을 조금씩 줄이는 게 힘든 것과 같습니다. 연락처를 바꾸고 SNS를 차단하고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물리적인 벽을 세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찢어질 것 같고 금단 현상 때문에 죽을 것 같겠지만 딱 3개월만 버텨보세요. 안개가 걷히듯 내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보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그 사람에게 쏟은 정성과 사랑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이 많은 따뜻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이제 그 넘치는 사랑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나쁜 사람이 던져주는 쓰레기 같은 다정함에 목매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지옥 같은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스스로 끝내고 당신 인생의 진정한 해피엔딩을 직접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마음을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는 보이는 심리학, 심리렌즈였습니다.